올 하반기 MCU 등장 이후 10년 만에 첫 솔로 무비이자 마블 페이즈 4의 시작을 알리는 블랙 위도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봉일이 2020년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침체된 극장가를 부활시킬 구세주로 기대를 모았는데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MCU 영화들 속에서 나타샤 로마노프의 출연작들을 다시 한번 정주행하면서 지난 10년간 MCU에서 블랙 위도우가 첫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활약상을 정리하는 시간과 어벤져스 멤버들 속에서 차지했던 그녀의 비중과 역할, 과거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봉할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의 스토리 예측과 예고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가입니다. 로마노프, 나탈리아 알레노프나. 블랙 위도우의 MCU 첫 등장은 아이언맨2에서 페퍼포츠의 비서로 등장해 예사롭지 않은 복싱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정체를 예고했었죠. 토니 스타크는 그녀의 미모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니퓨리 국장과 함께 등장하면서 실드 요원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그녀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됩니다. 어벤져스부터 그녀의 맹활약이 펼쳐지는데요. 그녀는 여러 인물들과 다양한 에피소드로 연결되어 있죠. 은둔 생활을 하던 브루스 배너를 팀에 합류시켰고 Of course not. I'm here on behalf of S.H.I.E.L.D. What if I say no? I'll persuade you. 로키에게 세뇌당했던 호크아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스파이답게 로키가 헐크를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알아내는 센스도 발휘합니다. You brought the monster. Banner. That's your play. Loki means to unleash the Hulk. 로키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과거가 살짝 밝혀지는데요. Before I worked for S.H.I.E.L.D., I made a name for myself. I got on S.H.I.E.L.D.'s radar in a bad way. Agent Barton was sent to kill me and get a different call. 그녀는 과거 러시아 레드룸에서 블랙 위도우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성된 스파이였죠. 레드룸의 실체는 그녀의 환상 속에서 살짝 나오기도 했고요. 캡틴 아메리카의 첫사랑인 패키 카터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에서 레드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과거 실드가 그녀를 제거하려 했지만 호크아이의 도움으로 러시아 스파이에서 실드로 전향하게 되죠. 호크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자주 부다페스트를 언급했는데요. 그곳에서 호크아이의 도움으로 쉴드로 전향하게 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벤져스 속 잠깐 보여주는 이 장면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번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또한 회상씬 정도로만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11워 이후의 시간대를 다룬다고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사건은 나타샤 로마노프가 어벤져스에 합류하기 훨씬 전의 일이죠. 나타샤는 어벤져스 초창기 때 캡틴 아메리카에게 호감을 보인 적도 있었죠. Was that your first kiss since 1945? Who do you want me to be? How about a friend? 하지만 둘은 친구 관계로 남게 되었고 나타샤의 애정을 거부한 캡틴 아메리카는 오히려 과거 자신의 첫사랑인 패기가 죽자 그녀의 조카이면서 쉴드 요원이기도 한 샤론에게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바람둥이 같은 새끼. 그렇게 스티브에게 차였던 I adore you. 나타샤는 브루스 배너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가요? Now go be a hero. 두 사람은 이후에 어벤져스 팀 내에서 각별한 사이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배너는 위험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타샤의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를 두고 홀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헐크는 사카하루 행성에서 검투사로 살아가게 되지만 토르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죠. 이후에 배너는 헐크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낸 여파로 좀 모자란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타노스에게 덤벼들다 존나게 얻어터진 다음부터는 아주 많이 바보가 되었죠. 그렇게 어딘가 좀 모자란 헐크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브루스 배너를 본 나타샤는 호감이 사라진 표정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헐크가 아니라 브루스 배너 박사의 인간미였던 것이죠. 타노스의 핑거스냅 이후 사라진 동료들을 끝까지 구할 방법을 찾은 것도 그녀였습니다. If I move on, who does this? 그녀의 노력 덕분에 어벤져스 팀원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고 인피니티 사가 속의 그녀의 역할은 아주 각별했습니다.
방황하는 호크아이를 다시 이끌어준 것도 그녀였고, I'm sorry I couldn't give it to you sooner.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장면에서는 진한 감동과 눈물마저 흘렸습니다. MCU에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예고편을 통해 블랙 위도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I used to have nothing, and then I got this job. 티저 예고편 초반에 나오는 이 대사는 사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왔던 대사죠. I used to have nothing, and then I got this family. 블랙 위도우의 시간 배경은 캡틴 아메리카 11호 이후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의 시간대를 다룹니다. 11호에서 아이언맨 측에 있던 블랙 위도우는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가 도망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일로 아이언맨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You let them go, Nat. Boy, it must be hard to shake the whole double agent thing. 나타샤는 11호에서 소코비아 협정을 위반한 뒤 어벤져스에서 나와 혼자 은둔 생활을 하던 중 레드룸에 관련된 정보를 듣게 되고 부다페스트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화의 배경이 부다페스트라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소코비아 협정을 주관하던 로스 장관은 블랙 위도우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를 쫓게 됩니다. 로스 장관은 11호에서 소코비아 협정에 불응한 어벤져스 멤버들을 붙잡아 해저 감옥에 가둔 인물이죠. 로스 장관 뒤편에 있는 이 트럭의 문구를 구글링해보니 헝가리 소재 육로 및 해상 운송회사로 나옵니다. 즉 나타샤를 쫓아서 헝가리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타샤는 옛 동료인 엘레나를 만나러 왔지만 레드룸 요원들은 이미 알고 저격수까지 배치된 상황. 여기 부다페스트 지도나 사진이 있는 걸로 보아 엘레나는 혼자서 무언가 작전을 꾸미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엘레나를 만나 그녀에게 뭔가 건네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뭔가 빨간 캡슐을 꺼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11호 영화 초반에 하이드라 일당이 갈취한 생화학 무기를 나타샤가 회수한 장면이 있었죠. 그 뒤로 이 생화학 물질에 대해서 11호에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묘하게 나타샤가 들고 있는 캡슐의 모양과 색깔이 닮아 있는 건 뭘까요? 제 추측이 맞다면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한 스토리 전개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로스 장관이 소코비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잡기 위해 멀리 부다페스트까지 쫓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물질과 분명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모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토니 스타크가 나타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깜짝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로스 장관이 그녀를 추격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벼운 역할이거나 영화 엔딩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블랙 위도우가 다시 어벤져스에 복귀하기 위해 아이언맨과 교신하는 상황 속에 깜짝 카메오로 출연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태스크 마스터와의 결투에서 수세에 몰린 블랙 위도우를 도와주기 위해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깜짝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그녀의 대사처럼 나타샤는 레드룸과 관련된 환각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짙은 트라우마로 남은 공간, 레드룸의 시스템에 정면 돌파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사이죠.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속박시킨 레드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나타샤의 진정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레드룸 요원들의 습격을 받은 나타샤는 엘레나와 함께 레드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자 팀을 꾸리게 되죠. 자신의 멘토인 멜리나를 찾아가게 되고 형무소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 갇혀있는 레드 가디언을 구출하게 되면서 드디어 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We're family. We fight with you. 그녀는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Do you know if she had us? 어벤져스는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들도 가족 같은 존재이죠. 메인 빌런인 태스크 마스터는 그가 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 2에서 블랙 위도우가 싸우는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스크 마스터의 가면에 달린 이것이 카메라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동작을 여기로 통해 기록하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예고편 속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고요. 이 장면은 스파이더맨, 활 쏘는 이 장면은 호크아이, 방패를 잡는 이 장면은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이 장면은 왠지 아이언맨을 연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에 쌓인 그의 정체에 대해서 멜리나 보스터커프가 아닌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판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원작에서 멜리나는 블랙 위도우 출신으로 나타샤와 대립하는 아이언 메이든으로 활동했죠.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아이언 메이든 가면으로 보이는 장면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멜리나의 과거 행적일 뿐 지금은 나타샤의 가족입니다. 예고편 속에 등장하는 이 장면,
태스크마스터가 등장하는 전투씬 상황인데 동시간대 그녀는 비행기를 조종하며 나타샤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태스크마스터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는 누구냐? 출연자 명단 중에 이 사람 OT 페그벤레이, 분명 포스터에도 등장하며 프로모션 행사에도 자주 그의 모습이 비춰주는 것으로 보아 분명 비중 있는 역할임을 알 수 있으나 예고편 속에는 그의 모습이 없죠. 저는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는 OT 페그벤레이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곳은 전세계 레드룸 요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지휘본부로 느껴지는데요. 상단에 있는 모니터로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좌측에 실루엣으로 보이는 이 인물은 아무래도 멜리나 보스토코프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이 인물의 뒷모습으로 보아 출연자 명단 속에 있는 레이 윈스턴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레드룸을 지휘하는 수장 정도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멜리나는 레드룸 프로그램을 먼저 겪은 인물로 나타샤와 엘레나의 멘토 역할일 텐데요. 배신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장면에서 나타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멜리나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레나가 묶여있는 이 장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얼굴에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무언가 얼굴을 갈아엎으려는 페이스오프 수술을 받기 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대 옆에 보이는 이 글자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화면을 뒤집어서 보면 AIM은 아이언맨 3에 나왔던 과학자들이 모인 민간 싱크탱크인데요. 사람의 몸에 익스트리미스 주사를 놓아 생체 실험을 했던 조직이죠. 이 조직이 이번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에 다시 나올지는 의문인데 태스크마스터가 이 조직의 일원일지 예고편 그림들로 보아 무언가 다른 큰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실드의 헬리캐리어와 같은 비행선이 나올 것 같고요. 태스크마스터가 속한 다른 큰 조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조직이 AIM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고편 속 이 장면은 영화 거의 엔딩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비행선들의 잔해들로 보아 태스크마스터와의 마지막 전투 이후 그녀를 쫓던 로스 장관이 뒤늦게 그녀를 잡으러 왔지만 또다시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녀는 다시 어벤져스 팀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로스 장관이 다시 등장한 씬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블랙 위도우는 다시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게 되고 브루스 배너하고도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크아이의 도움으로 실드에 오게 된 블랙 위도우의 과거 이야기,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언급이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케미를 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스칼렛 요한슨, 10여 년 동안 그녀이었기에 가능했던 역할 블랙 위도우. MCU는 블랙 위도우가 있었기에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분열된 어벤져스 동료들을 한 팀으로 묶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리더로서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올가을 그녀의 솔로 영화가 더욱 기다려집니다.